치아를 상실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치과 치료가 바로 임플란트 시술인데, 시술에 대한 두려움과 치료 비용, 그리고 긴 치료 기간 때문에 부담되는 게 사실. 치과 공포증과 치료 기간의 부담을 줄여주는 임플란트 시술이 있으니 들어는 봤나? 수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톡톡 건강 토크. 이번 시간에는 치아를 발치한 당일 바로 음식을 씹을 수 있는 수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본다. 네, 흔히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는 치과 치료하면은 임플란트를 떠올릴 정도로 이제 대표적인 그런 치과 치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술에 대한 두려움과 긴 치료 기간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네. 수면 임플란트와 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나오셨는데요. 네. 아름다운 차이치과 김우성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먼저 3부 브리핑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수면 임플란트가 과연 어떤 치과 치료인지부터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죠. 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차이치과 원장 김우성입니다. 오늘은 통증과 출혈을 줄일 수 있는 수면 치료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병행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상실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서 예전에는 금액적,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접근이 제한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만 65세 이상 환자들에게 보험 임플란트가 평생 2개까지 적용되는 등 저에게 많이 친숙한 치료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수술은 많이 붓고 많이 아프고 그리고 피도 많이 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종 보철물이 들어가기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고 조금 걱정하신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경우가 수술이 두렵다고 공포감을 가지시는 경우입니다. 특히 수술에 대한 공포감으로 인해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상태가 많이 악화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과에 대한 공포심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바로 의식화 진정요법입니다. 흔히 저희가 수면 치료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수면 후 임플란트는 약물을 환자의 정맥으로 투여하여 가수면 상태로 유도 후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의식화 진정요법은 상당히 안정적인 방법으로 대부분 기억을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치료 후 환자분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수면 중에는 생체 계측 신호기로 혈압, 맥박, 혈중 산소 포화도를 확인하며 진행을 하므로 매우 안정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수면 후 임플란트의 가장 큰 장점은 수술 시의 통증, 상황 등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포감으로 인해 치료를 주저하다가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치아가 거의 다 망가지고 나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환자분들이 수면 후 임플란트 수술을 받고 나면 상당한 심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면 치료를 하기 전에는 환자분께서는 진료 의자에도 앉는 것을 두려워하실 정도였으나 수면 임플란트 수술 후에는 심리적인 상태 개선으로 이후에는 일반적인 치료를 그냥 받으실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된 경우도 자주 봤습니다. 그리고 수면으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감이 확연히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임플란트 식립이나 뼈이식, 재수술 등 고난이도의 수술이 필요한 경우 환자가 공포감을 많이 가지게 되면 시술하는 입장에서도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환자분이 많이 불안해하고 떨게 되면 조금 더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되고 정확하고 빠르게 수술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네. 전신 마취를 하게 될 경우 의식이 없고 자가 호흡도 불가능한 반면에 네. 이 수면 마취는 의식이 있는 가수면 상태에서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네. 그래도 마취는 마취잖아요, 과장님. 그렇다면 마취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수면 임플란트를 하는 날 감기에 걸렸다면 또 미룰 수밖에 없겠네요. 네, 환자의 전신 상태에 따라서 수면 치료가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수면 임플란트는 환자의 전신 병력 상태 체크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폐에 질환이 있거나 간이 안 좋거나 아니면 심장이 안 좋은 등 전신 질환이 좀 심한 분들, 내지는 아주 나이가 많은 경우, 그리고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수면 치료를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감 등의 일시적인 이유로 인해서 수면 치료를 미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수술이니까 금연이나 금주는 수술 전에 시행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반드시 이제 환자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원장님, 근데 제가 뜬금없이 고백하자면 저는 운전할 때 너무 길을 몰라서 네. 내비게이션을 꼭 보고 가거든요. 네. 그런데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도 이렇게 길잡이를 해주는 장비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3D 디지털 장비죠? 네, 맞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란 컴퓨터상에서 모의 수술을 한 뒤 거기서 최적의 식립 위치와 각도를 찾은 후 환자에게 그대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입니다. 위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임플란트는 이미 상실된 치아 그리고 보존할 수 없는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좌측 사진과 우측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미적으로도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플란트 초창기에는 환자분들이 식사를 하는 그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임플란트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된 면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심미적인 요건이나 환자의 통증, 출혈 이런 거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임플란트의 성공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수술 시간, 통증, 출혈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심미성 개선 등 다양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사항들을 정확하고 빠르게 해결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인 방사선 사진만으로는 3차원적인 뼈의 상태, 그리고 신경관과 같은 해부학적 구조물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sul자가 미숙하거나 다수의 임플란트를 동시에 식립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얻는 데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이 경우 3D CT를 이용하게 된다면 수술 전에 미리 환자의 뼈 상태 그리고 신경관과 같은 해부학적 구조물을 미리 위치를 파악하고 그곳을 피해서 수술을 진행함으로써 좀 더 안전하고 빠르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이 3D CT를 바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장점으로는 먼저 정확한 위치 및 각도의 식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D CT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미리 환자 입안에서 수술하기 전 컴퓨터상에서 모의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술 가이드를 이용하여 미리 정해진 대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절개를 한 후 뼈의 상태를 확인하고 위치를 정하고 각도를 정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미리 정해진 위치, 각도, 그 상태로 시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절개 수술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절개를 하지 않고 수술을 하게 되면 당연히 통증과 출혈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모의 수술을 하고 다수의 임플란트를 입안에서 빠른 시간에 수술을 하기 때문에 환자의 통증도 많이 줄어들 수 있고 내원 횟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 경우 수술 당일 바로 임시 보철물을 연결하여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치아가 없는 경우 일상생활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는데 수술 당일에 임시 보철물을 제작을 시작을 하게 된다면 최소 7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환자는 식사에 제약사항도 있게 되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미리 임시 치아까지 정확한 위치에 다 제작을 하기 때문에 수술 당일에 약간의 조정으로 환자 입안에 임시 보철물을 장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치료와 병행이 용이합니다. 수면 요법과 병행하여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 수술 도중 방사선 사진을 촬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면이 된 환자를 깨워가지고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할 경우 이미 임플란트의 위치를 다 정해놓고 모든 게 다 정해진 상태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굳이 환자를 깨워서 사진을 찍는다는 그런 행위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임플란트를 심고 당일날 바로 식사가 가능하다. 사실 좀 놀랐습니다, 원장님.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시술 과정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일반적인 방사선 사진 촬영 및 3D CT 촬영, 그리고 구강 내 검사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 임시 보철물 제작을 위해서 구강 내 인상과 교합 체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3D CT 및 구강 내 인상체를 바탕으로 컴퓨터상에서 3차원 입체 모형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 3차원 모형상에서 가상의 치아를 배열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아래 치아와 위 치아가 맞물리는 관계까지 재현을 하게 됩니다. 절개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 다수의 임플란트 식립 시 정확하게 식립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뼈 상태를 파악해야 되고 위치를 잡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수술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상에서 모의 수술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경우 환자의 뼈의 폭이나 높이, 신경관의 위치 등을 미리 파악하고 모든 임플란트의 위치 및 각도를 정해놓고 시술을 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최적화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심을 위치가 정해지면 여기에 맞게끔 임시치아를 미리 제작하게 됩니다. 임플란트를 심을 위치를 기준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수술을 마친 후 약간의 조정만 하게 된다면 훌륭한 임시 보철물을 체결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왼쪽 방사선 사진과 같은 환자는 치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환자의 경우 한쪽을 수술하더라도 반대쪽 치아로 어느 정도 식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니가 다 있는 상태이므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크게 제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같은 환자는 대부분의 치아가 상실된 상태입니다. 다수의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나면 이 환자분은 임시치아가 필요한 상태일 것입니다. 만약에 수술을 하고 나서 임시치아 제작이 들어가게 된다면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환자는 치아가 없는 상태로 지내게 되어 식사는 물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큰 제약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 전에 미리 임시치아를 제작을 해놓고 수술 후에 바로 임시치아를 끼워드리는 것이 필요한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의 수술을 통해서 임플란트의 위치 및 각도가 정해지면 이것을 기준으로 입안에서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수술용 가이드를 제작하게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화된 기계에서 제작을 하게 되므로 오차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수술용 가이드를 환자 입안에 체결을 하고 그리고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술하는 치과의사가 뼈의 상태를 일일이 확인한 후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당연히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이런 가이드를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대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진행 가능합니다.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신속 정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 시술을 받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맞는 건 아니고 제약사항이 당연히 있습니다. 제일 큰 게 뼈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뼈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은 저희가 뼈 이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무절개로 진행을 많이 하지만 당연히 무절개 상태에서 뼈 이식을 할 수는 없으니 절개를 하고 뼈 이식을 한 후 내비게이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경우에는 뼈가 많이 물렁한 분들이 계십니다. 뼈가 많이 물렁하다는 얘기는 초기에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고정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고 그날 바로 임시 보철물을 해드리지만 뼈가 물렁한 상태에서 식립된 임플란트는 그 씹는 힘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잇몸 밑으로 임플란트를 숨겨놓은 다음에 임시 틀니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용 가이드를 입안에 넣고 저희가 시술을 하기 때문에 입을 잘 못 벌리는 경우는 가이드를 낀 상태에서 수술용 드릴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을 잘 못 벌리시는 경우에는 수술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런가 하면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 보면 임플란트를 이제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또 식립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고혈압이나 이제 당뇨병 같은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의 또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랑 수면 임플란트의 좀 이 콜라보가 혹시 네. 가능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의 환자들은 수술 시간을 많이 줄일 필요도 있고 절개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경우 수면과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병행하게 된다면 환자의 통증과 출혈을 줄일 수 있고 수술의 정확도를 증가시켜 시간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과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병행이 필요한 경우는 가장 큰 경우가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가 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구역질이 너무 심하신 분,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한꺼번에 심어야 하는 경우, 수술 시간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 그리고 뼈이식 재수술 등 고난도 수술을 받는 분, 당뇨, 고혈압 등 전신질환이 있는 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수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경우들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원장님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환자는 치과 공포증이 너무 심하여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했던 환자입니다. 더 이상 식사가 불가능하여 큰 마음을 먹고 본원으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공포증이 너무 심했기에 최소한의 횟수로 치료를 받기 원하셨고 수술 후의 통증도 많이 무서워하셨습니다. 수면 후에 임플란트 내비게이션을 하는 것을 계획을 하였고 수술 당일 발치 및 신경치료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상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아주 예민하여 수술 중간중간 잠깐씩 깨기도 했지만 처음에는 치과 진료 의자에 눕는 것조차 너무 두려워하시던 분인데 이후에는 일반적인 치료도 받으실 수 있을 정도로 심리적인 상태가 많이 개선되어서 이렇게 훌륭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환자가 힘들어하면 수술을 하는 입장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느라 빠르고 정확하게 시술하기 힘들지만 이와 같이 힘든 케이스에서도 수면을 통해서 정확하고 빠르게 시술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치과 공포증으로 치료를 계속 미뤄오시다가 본원을 내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면 후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어금니의 회복으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중에서 어금니가 없고 앞니가 보기 싫어서 불편함을 겪었던 것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증례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 구역질이 너무 심하고 공포증도 있는 환자였습니다. 앞에 증례와 같이 다수의 임플란트를 하루 만에 다 식립을 하였고 식사도 문제였지만 앞니가 많이 빠져가지고 이를 감추느라 잘 웃지도 못하였다고 하십니다. 이런 상태가 수술 후에는 깔끔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회생활에 제약을 갖고 계시던 분인데 최종 마무리 후에는 식사는 물론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환자입니다. 이 환자도 이전 환자처럼 먼 거리 때문에 수술 당일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루 만에 다 마무리한 환자입니다. 신경치료 임플란트 수술까지 다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생겼거든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면 최종 마무리까지의 이 기간도 좀 단축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임플란트가 최종 마무리되는 것은 임플란트가 환자 뼈에 완전히 붙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뼈에 붙는 것 자체는 환자의 치유력에 의해 좌우가 되는 것이므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한다고 해서 이 기간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그런가 하면 이 수면 임플란트 할 때 이제 수면 마취를 하는데 저는 이제 경험이 없어서 이 느낌을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 깨어나고 나면 환자분들이 그 기간의 일을 기억을 못 하나요? 네, 대부분 환자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간혹 가다가 수면 상태로 되지 않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진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치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네, 내과에서 이 수면 유도하에 그 위 내시경 같은 시술을 하잖아요. 이때도 수면 유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 수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마취제의 양을 좀 더 늘려야 하는 건가요? 모든 약은 정해진 용량이 있습니다. 그것 이상으로 사용한 것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환자가 예민하거나 진정 약물에 내성이 있는 경우는 수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어느 정도 진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수면이 안 되더라도 다음에 치료할 때 수면을 진행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원장님께서 수면 임플란트를 받은 당일에 바로 식사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제가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몇 시간 정도가 지나면 식사가 가능한지가 굉장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 수면 임플란트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좀 괜찮은가요? 네. 일반적으로 수술 후 3, 4시간 후에는 식사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같은 것도 섭취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 환자분들도 내원을 했을 때 수면이 위험하지 않냐고 많이 여쭤보십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미다졸람의 경우 안정성이 입증된 약물로서 정해진 용량 용법대로만 사용한다면 전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체 계측 진단기로 수시로 환자 상태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미다졸람의 경우 반대 효과가 있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 약물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환자를 깨워서 회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수면과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 여러분께 좋은 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원장님 끝으로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공포감으로 인해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서 상태가 악화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수면 임플란트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병행한다면 이런 환자들도 훌륭하게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포감이 심하시거나 치료에 있어서 주저함이 있으신 분들은 수면 요법과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수술을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임플란트는 이제 제2의 치아라고 할 정도로 효과가 좋은 그런 치과 치료입니다. 게다가 이제 만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치아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노화나 충치, 외상 등으로 치아를 잃으셨다면 임플란트를 통해서 씹는 즐거움 다시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수면 임플란트 그리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아름다운 차이치과 김우성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철원 씨, 장희은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